네,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중심 잡는 법 배워보겠습니다. 따져봅시다.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하루 종일 땅 얘기하게 되는데 예, 사전 규제 키워드를 가져오셨어요. 사전 예. 규제로 땅 투기 좀 막아보자 이 얘기인가요?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LH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,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. 근데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?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뭐 공직자 그 재산 등록을 이제 LH 직원들도 다 하자. 네. 그런 식으로 좀 사전 규제를 좀 강화해서 이런 사태를 없애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LH 투기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고 파면 팔수록 뿌리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. 요건 어떻게 봐야 되죠? 그러니까 뭐 모두가 공감하듯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. 뭐 굉장히 행정 체제의 존재 이유, 뭐 시장 경제를 굉장히 크게 아주 막는 그런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뭐 모든 LH 직원들을 재산 등록을 하는 이런 사전 규제를 통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 문제인 거죠. 그래요. 이게 축구로 치자면 1군 선수들이 나가서 반칙으로 자꾸 골 얻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한일전 축구 때문에 제가 축구에 꽂혀 있습니다. 좀 예. 속상해서 하는 얘기고요.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. 그렇죠. 뭐 규제도 좋고 사전 등록제도 좋은데 이거 해서 땅 투기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. 보세요?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제한적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땅 투기를 하는데 꼭 이 재산 등록을 한다라면은 이 일가 친척 모든 친구 재산 등록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악의적으로 투기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는 안 사요. 근데 이게 투기와 투자와 실소유가 애매한 부분이라면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네. 정말 악의적인 투기라면은 자기 이름으로 안 사죠. 이게 참 부동산 거래라는 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정성으로는 차명 거래가 어렵습니다. 세금 문제도 있고요. 해서 그 정도면은 거의 진심으로 땅을 원한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온 게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투기 방지 3법이잖아요. 예. 이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여기 이해충돌 방지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일단 공공주택 특별법부터 해서 어떤 내용들이 통과가 됐는지 요거 간단히 좀 짚어보고 갈까요? 예. 그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뭐 직접 투자하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뭐 유출하든지 하면은 처벌을 강화하는 건데요. 근데 이것은 지금 없었던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도 불법인데 그 처벌 수준을 좀 더 높인 거가 공공주택 특별법인 거고요. 그리고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같은 경우도 비밀 누설을 처벌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는데요. 근데 이것도 과거에는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처벌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. 네. 과거에도 처벌을 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세게 처벌한다.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도 과거에도 처벌을 했지만 조금 더 세게 처벌한다는 거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미 불법인 거를 조금 더 세게 처벌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왔잖아요. 톤이 제가 읽혔어요. 예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? 그래서 저는 그 개발이익 환수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여기서 개발이익 환수제가 뭐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이라는 정의랑 조금 법적 개발 이익의 정의가 달라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뭐 어떤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곳으로 개발을 해서 뭐 내 땅의 예전에 가치가 올랐다. 땅을 사랑해서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한다는 한 국무위원도 생각이 나네요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이런 본인의 개발 노력을 통해서 내 땅이 올랐다. 이거는 개발 이익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 환수제에서 말하는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요. 결과적으로 이 정부,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인허가 또는 지목 변경을 통한 이익이 바로 개발 이익이거든요. 근데 이런 이익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많이 환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차피
이 관공서의 인허가 그리고 지목 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더라면은 그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개발 이득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전 규제는 그거대로의 기능이 있겠지만 이 그물로 잡지 못하는 그 그물이 성겨서 빠져나가는 그런 투기 세력들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AS하는 조치까지 필요하다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발표되거나 지목이 변경되면은 두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. 여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우느냐고 잠을 못 자고 딱 경계선에서 포함된 사람은 웃느냐고 잠을 못 잡니다. 아, 그러면 모두의 수면을 방해하는 그렇죠. 그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겠네요. 지목 변경이 신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목 변경이 되어서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. 네,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.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.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